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입니다. 오늘은 영어 작문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대문자 규칙입니다. 우리가 한글에는 없는 것이 영어에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대문자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대문자를 쓰고 어떻게 대문자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규칙에는요, 총 9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9가지 규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규칙은요, 바로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is capitalized.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거예요. 어떤 거? 바로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letter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철자는 어떻게 된다? 바로 대문자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뭐로 해야 된다? 대문자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작문을 실제 해보면 많이들 빼먹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대문자 규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 to the movies every week. 여기서 I 가장 맨 앞에 나와져 있잖아요. 뭐로 해줘야겠다? 대문자를 써줘야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go to the movies every week 하면은 매주 나는 영화를 보러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I는 맨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보죠. Deserts are beautiful place to visit. 자, 사막은 어떻대요? 방문하기 아름다운 장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었던 단어의 첫 번째 철자인 D는 어떻게 해줘야겠다? 대문자를 써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규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The pronoun I is always capitalized. 자, 어떤 경우에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요. 대명사 I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바로 대문자로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문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Larry and I are brothers. 자, Larry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앞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L의 대문자를 써줬는데 I는 맨 앞에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했어요? 대문자를 써주는 거죠. 대명사 I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리와 나는 어떻다? brothers, 형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가운데 나왔지만 I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대문자를 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People's formal and professional titles begin with capital letters. 자, 어떤 걸 사용해 줘야 된다고 합니까? 어디서 대문자를 사용해 줘야 된대요? 바로 사람의 formal, 공식적이거나 또는 professional, 전문적인 titles, 직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줘야 된다? 대문자를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Mr. and Mrs. Jenkins are on vacation. 여기서 Mr의 M과 Mrs.의 M은요, 뭐죠? 공식적인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써줘야 된다? 대문자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킨스 부부가 되겠죠. 미스터가 미세스가 되니까요. 이 두 사람은요. 어디에 있대요? 휴가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보죠. Lisa saw Dr. Johnson at the bank yesterday. 자, 어제 존슨 박사님께서 은행에 있는 것을 리사가 봤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박사라고 하는 직업적인 호칭입니다. 이 직함에는 뭘 써줘야겠다? 대문자를 써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규칙입니다. Proper names begin with capital letter. 자, proper names라 되어 있습니다. Proper names 뭡니까? 고유적인 이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걔네는 뭐로 해야 된다? 대문자를 써줘야 된다. 그럼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ate met her brother Alex at the Colosseum in R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트라고 하는 거 사람 이름이잖아요. 고유명사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유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 대문자로 써줬고요. 알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이름이니까 A를 써줬죠. 딱 한 명의 그 알렉스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것은 고유적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고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요,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뭐를 써주면 되겠다? 바로 대문자를 사용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케이트가요, 그녀의 오빠인 알렉스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케이트와 알렉스와 콜로세움과 롬, 이렇게 로마의 첫 번째 철자인 K와 A와 C 그리고 R은 모두 다 못 써주면 되겠다?
대문자를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Names of streets begin with capital letters. 자, 어떤 거요? Street, 거리죠. 거리의 이름은 뭐로 써준다? 대문자로 써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Ruth lives on Wilson Avenue. 마찬가지죠. 윌슨과 에비뉴. 요거 사실 앞에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앞에 고유적인 부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와 A를 대문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루시 어디 살고 있다고요? 바로 윌슨 에비뉴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geographical locations begin with capital letters. 자, 지리적인 위치들을 나타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걔네들은 뭘 사용해주면 된다? 대문자를 써주면 된다. 어떤 것들이죠? 가로에 묶여져 있었어요. cities, states, countries, continents, lakes, and rivers. 어떤 것들입니까? 도시라든지 뭐 주라든지 또는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륙이라든지 어떤 호수, 뭐 강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면 되겠다? 대문자로 시작해주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문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Han River passes through Seoul, Korea. 자, Han River, 한강이죠. 자, 대문자로 써주셔야겠죠. H와 R을 대문자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Korea 마찬가지죠. 모두 다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은 어떻대요? 한국의 서울을 관통한다, 통과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규칙은 The names of languages and nationalities begin with capital letters. 어떤 것들이요? 국적이나 또는 언어의 이름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My grandmother speaks English. 자, 영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언어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할머니가 어떻게 하신대요? 영어를 speaks, 말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죠. Jessica is American but her husband is Korean. 자, 제시카는 미국 사람입니다. 국적이죠. nationalities.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merican과 Korean의 A와 K는 각각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덟 번째 규칙입니다. Specific cars names are capitalized. 요게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Nick is taking History 101 at 10 a.m. 자, History 101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거예요? 단순한 과목명이 아닙니다. 코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문자를 써주신 거예요. 하지만 Nick is taking history this semester. 자, 역사라고 하는 그냥 과목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는 역사 과목 들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문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코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한 과목명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닉은요, history, 역사죠. 역사 101이라고 하는 수업을요, 10시에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닉은 이번 학기에 역사 과목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아홉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까다로워하시는 규칙 중에 하나가 이 아홉 번째 규칙입니다. 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제목과 관련된 겁니다. Most words in titles of paragraphs, essays, and books are capitalized. 자, 제목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대문자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제목들요? 글과 관련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A, B, C로 명확하게 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the first letter of a title is always capitalized.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얘도 제목이어도 어떻게 한다?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the other words in a title are capitalized. 마찬가지로 나머지 단어들의 첫 번째 철자도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C입니다. Do not capitalize preposition, conjunctions, or articles. 자,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관사에는 뭘 쓰지 않는다? 대문자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목에서의 대문자 규칙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죠. The life of Billy Bonds라고 되어 있죠. 더라고 되어져 있는 게 관사긴 했지만 이 제목에 가장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T를 써준 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대문자 써준 게 맞겠죠. 하나 빼고요. 누구요? of라고 하는 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를 쓰지 않은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crime and punishment.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crime과 punishment는 대문자에 써줬지만 접속사인 and에는 대문자에 쓰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제목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한글에선 잘 제목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충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글쓰기에서는 꼭 제목을 정해주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규칙을 살펴봤는데요. 좀 많았죠. 하나하나 잘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장문에서 어떤 상황에서 대문자를 써줘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대문자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펑츄에이션입니다. 구두법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문자와 함께 구두법을 꼭 잊지 말아야겠죠.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관식 문제를 푸실 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틀리거나 또는 마침표를 안 찍으면 틀렸다라고 한 것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문장은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침표로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xes on the table are heavy 라고 되어져 있는 문장인데요. 자, 맨 앞에 거 보시면 더가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게 있고 안 써져 있는 게 있죠. 당연히 위에 거 더가 대문자로 안 써져 있는 친구는 틀린 겁니다. 시작을 뭐로 해야겠다? 대문자로 시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Ending a sentence with a period. 뭐로 끝나야 된다?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표가 안 찍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I do not like coffee with sugar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마침표가 없고 밑에 거는 마침표가 있죠. 당연히 마침표가 없는 것은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영어의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들로 들어가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문제를 먼저 갖고 왔습니다. 요 3문제를 보시면서 자, 마침표하고 대문자 규칙을 잘 생각하시면서 문장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진행해 보세요. 자, 다 되셨죠? 자, 꼭 먼저 해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spaghetti, most kids like 이렇게 되어져 있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Most kids like spaghetti. 자, M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대문자. 맨 마지막에 마침표 찍어주시는 것 기억해 주셔야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좋아한다? 스파게티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Enjoy they the taste of spaghetti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얘를 가지고 만들어 본다고 하면 they enjoy the taste of spaghetti라고 되겠고, 자, they라고 하는 거 처음 시작이니까 대문자 t 써줘야 되겠고요. 마침표 꼭 찍어주셔야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뭘 좋아한대요? 스파게티의 맛을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Tomato sauce on their spaghetti some kids put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얘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me kids put tomato sauce on their spaghetti. 자, some이라고 하는 게 문장 맨 처음 시작하고 있으니까 s 대문자, 그 다음에 마침표 찍어주시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은요 어떤 걸 좋아한대요? 토마토 소스를 넣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그들의 스파게티에다가요. 됐죠? 자, 그러면 또 4번, 5번, 6번 제가 또 만들어 왔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세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친구들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They love the color of spaghetti with the sauce. They 처음 시작에 t니까 얘 대문자 써주셔야겠고요. 마침표 찍어주시는 거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대요? 스파게티의 색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와 함께 되어져 있는 건요? 소스와 함께 되어져 있는 그런 스파게티의 색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Like on their spaghetti, cheese, other key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other keys like cheese on their spaghetti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장 맨 앞에 있는 단어의 첫 번째 철자 O는 대문자 써주셔야겠고요. 마침표 찍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요 스파게티에 뭐 올리는 거? 치즈 올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Love to eat most kids spaghetti 되어져 있었는데요. 얘는 most kids love to eat spaghetti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은 대문자죠. 가장 맨 앞에 있었으니까요. 마침표 찍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한다? 스파게티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첫 번째 시작은 대문자로, 그리고 마지막은 마침표로 끝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대문자 규칙들도 있었잖아요. 걔네들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또 5개 가져고 왔거든요. 뒤에 조금 더 있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서 뭐 해 보셔야겠습니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문자가 안 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마침표 빠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 보셨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바꿔놓은 것과 여러분들의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되겠죠. 1번부터 보시면 My cousin Albert has an interesting job. 자, my cousin의 첫 번째 M은요, 당연히 문장이 처음 나오는 거니까 대문자 써야겠죠. 그리고 고유명사, 사람의 고유적인 이름이니까 Albert도 어떻게 해줘야겠다? 대문자 써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번 보시면요. He is a taxi driver in Chicago. 여기서는요. 가장 맨 앞에 있었던 H 당연히 대문자, 그리고 시카고라고 하는 지명, 요것도 고유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 해줘야겠다?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침표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세 번째 가봅시다. Albert owns his own taxi company. 자, 알버트니까 처음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고유적인 이름이기도 하니까 A 대문자, 그 다음에 마침표 찍어주시는 거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4번 It is called Lightning Taxi Service. 자, 이시라고 되어져 있는 거 뭡니까? 처음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I 대문자고요. 뒤에 Lightning Taxi Service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고유적인 회사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대문자 써주셔야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Albert drives a taxi every day except Sunday.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A, Albert. 마찬가지로 고유적인 이름이자 첫 번째 단어니까 A 대문자 그리고 마침표 찍어주셔야겠죠. 해석해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사촌 알버트는요. 재미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He is a taxi driver in Chicago. 시카고에서 뭐다? 그는 택시기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알버트는 그 자신만의 택시 회사를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뭐라 불려진다? 라이트닝 택시 서비스라고 불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문자 써주셔야 됐던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알버트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운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11번까지 또 만들어 왔거든요. 자, 그러면 6번부터 11번까지 또 수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 and June are busy months for Albert. 자, May와 June이라고 하는 거 5월과 6월이라고 하는 고유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써주시면 되겠고요. Albert 마찬가지로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마침표 찍어주시는 것도 놓치지 말아셔야겠죠. 7번입니다. Tourists from Canada and Europe often use Albert Company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니까 투어리스트 문장의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T 써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와 유럽은 어떤 거예요? 고유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대문자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버트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마침표 찍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he drive his passengers to interesting locations.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가장 맨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철자 대문자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침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often sees the John Hancock Observatory, Millennium Park, and Wrigley Field.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 여기 좀 많았습니다. he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맨 앞에 있었으니까 대문자 마찬가지겠고요. 자, John Hancock Observatory, Millennium Park, and Wrigley Field가 되어져 있는 건 다 고유적인 이름이잖아요. 다 대문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y cousin practices English with his customers. 자, M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철자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English 영어라고 하는 거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써주셔야겠죠? 이 대문자 그리고 마침표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Albert loves his job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철자 A 대문자 그리고 마침표 찍어주시면 되겠죠? 해석해보면서 마무리 접읍시다. 자, 5월과 6월은요. 알버트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캐나다와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요. 종종 뭘 사용한대요? 알버트의 회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는요 그의 승객들을요 재미있는 또는 흥미로운 위치로 장소로 데려간다라고 하네요. He often sees the John Hancock Observatory, Millennium Park, and Wrigley Field. 그는요 종종 보게 되겠죠. 왜?
흥미로운 장소로 데려다 주니까요. 그래서 존 행커 observatory와 밀레니엄 파크 그리고 리글리 필드에 이제 가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가서 보게 되는 거가 되겠죠. My cousin practices English with his customers. 그래서 나의 사촌은요. 영어를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의 고객들과 함께요. 자, 알버트 loves his job. 알버트는 그의 직업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과제 나가야겠네요. 자, 오늘 과제는요. 우리 앞에서 스파게티 했었던 거 있었어요. 그렇죠? 스파게티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볼 건데요. 그걸 활용해서요. 이제 어떤 걸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우선은 스파게티는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주시고요. most kids는 에리카와 자하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더 필요하신 어휘들은 좀 바꿔서 좀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글을 하나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